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김혜영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대외 리스크 완화에 1970선 안착이 돼 있습니다. 1980선까지도 넘보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는 불안감으로 자리했던 그리스, 이른바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가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국제채권단에서 4개월의 기간을 더 연장해준다라고 밝혔고요. 시장의 이목은 다시금 연준 의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 과연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여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매수 흐름이 이어집니다. 또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단연 화두가 되는 부분 코스닥 아닐까 싶습니다. 코스닥이 2008년 6월 이후 드디어 620선의 고지를 밟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 조금 살펴보면 섬유, 의료 업종 흐름이 좋습니다. 제일모직이 5% 가까이 올라가면서 화두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애플이 신고가 랠리 이어지면서 국내 IT 부품주 쪽에서도의 흐름이 좋습니다. 반면 밀리는 쪽은 음식료품과 통신, 종이 목재 흐름입니다. 자, 이처럼 대외 악재들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다시금 1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인데요. 향후 외국인들의 수급과 함께 실적에 관한 기대감도 잘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 분위기부터 점검해 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1978선에서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확인하시죠. 자, 오늘 시작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975선에서의 출발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승폭 키워나가는 모습이죠. 1980선 도달할 수 있을지 여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듯합니다. 자, 이어서 수급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 키플레이어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역할 톡톡히 해내는데요. 현재 1,000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입니다. 기관 역시나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77억 원 소폭이나마 함께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1,0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현재 코스닥 지수 620선에서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0.85%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20선 고지를 탈환한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확인하시죠.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나 상승 출발 좋았습니다. 616선에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620선에서의 흐름 이어지네요.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하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흐름이 이어집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폭은 조금 작습니다. 70억 원이고요. 기관 역시나 소폭입니다. 74억 원의 매수 우위, 반면 개인 쪽에서는 131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과연 어떤 지수의 흐름을 이어질 수 있을지 마감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준비된 주요 코너 먼저 확인하시죠. 네, 시장 상황 점검하고요. 분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하는 CPR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멘토님께서 이전에도요, 1980선의 이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탈환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특히나 전기, 전자, IT, 반도체 쪽으로의 순환 매도 예상을 좀 해주셨는데, 정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같은 경우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제의 고점이 1976포인트 정도, 되니까 5일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차 1980선 부근까지의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순매수세. 글쎄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보다는 현재 중요시하게 봐야 할 포인트들이 딱딱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제유가를 말씀드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수를 이끌었던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 이 종목들의, 이런 섹터들의 하락 반전, 그 이후에 우리가 IT,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의 순환매가 들어와야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그러고, 어제도 그렇고, 거의 2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오늘 장에서 1980선 부근까지 오니까 이런 종목 섹터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오늘 IT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1% 넘는 장중 움직임,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 SDI의 5% 넘는 급등,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오늘 1.5% 정도 시가 갭상승한 출발한 부분들, 그리고 낙폭간의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그 삼성 SDS까지 그동안 말씀드렸던 순환매가 서서히 이제 나오게 되면서 오늘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리 놀랄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의 하락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 지수도 역시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숨고르기가 들어갔다가 재차 또 다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코스닥 지수도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조금은 일치를 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바이오주들의 하락, 그리고 그동안의 상승을 이끌었던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메디포스트나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의 숨고르기가 나올 때 바이오 섹터가 아닌 다른 기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한 3% 급등했던 그런 상승들, 그리고 다음 카카오의 이런 상승,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일치를 하게 되면서 지수 움직임도 코스피 지수 1980선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것이 있죠. 1980선, 1980선을 이번에 상승할 때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직까지 지수가 1980선을 터치는 했지만은 강력한 1980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1980선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사실상 어제 지수가 갭상승 0.6% 정도 상승 출발한 것에 대해서 갭 메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제도 이제 일단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이 1980선, 그러니까 200일선을 돌파하냐 못하냐도 상당히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해야 하고 넘어가야 될 점은 정화조 섹터, 조선정유 화학 섹터들이 하락이 나올 때, 그때 순환매로 들어올 수 있는 IT나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순환매, 그러니까 오늘처럼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낙폭과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나갈 때 1980선, 200일선의 대한 돌파는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다만 이 구간에서 이제 말씀드린 섹터들의 상승폭이 단발성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제 갭 상승한 부분들에 대한 갭 메우기 작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으로 갭을 메울 가능성이 좀 큰 쪽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압축해 놓고 대응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문제 없이 시장 상황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 27일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앞으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이 이 미국의 GDP 성장률과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높게 나와야 미국의 경기 회복의 연속적인
그런 부분들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또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자,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의 미국 GDP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예상치보다 한참 낮게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래 한 3% 정도 예상치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나온 수치는 한 2.5% 정도로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3분기보다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들, 결국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GDP 성장률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은 말 맞추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급락했던 다우지수와 북지유가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움직였던 것도 좀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금리를 늦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냐에 대한 부분들도 의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경기가 안 좋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또다시 품고 그것을 악재로 도출시킬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움직임도 이런 스토리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결국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의 발표가 우리 증시에도 미칠 영향이 큰 상황이고, 일단 중요한 것이 3일 정도, GDP 성장률이 27일 보니까 3일 정도 남겨놓고 지금 지수 1980선 부근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 관심도 한 5% 정도 급등이 좀 나와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은 상황인데, 자, rely only on the cold hard fact, 냉혹한 사실에만 의지하라라는 월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헛된 기대는 품지 말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장밋빛 전망에 취해서 자신의 귀중한 돈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지수 2000포인트 갈 거야, 조선주 얼마 간대, 지금 정유주들이 상승을 눌림이니까 매수해야 돼, 이런 갖가지 의문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현재 사실만 놓고 움직이는 투자자들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많은 의심보다는 현재 사실적으로 돈의 흐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파악하시면서 지속적인 주식시장 흐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코스피 지수 198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중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체크하자라고 하셨던 부분, 정화조의 하락 시 과연 IT와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순환매가 이어지는지 여부도 점검을 해보고요. 또한 미국의 27일 발표되는 GDP 성장률 역시나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신증권 글로벌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부진 좀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리스 정부의 경제 개혁안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더 완화되는 국면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3월부터는 유럽 양적 완화가 가세한다는 점에 있어서 안도랠리 국면에서 만나는 유동성 모멘텀이 코스피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관련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는 4주 연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머징 펀드라고 할 수 있겠죠. GEM 펀드로 15주 만에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런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 펀드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은 글로벌 유동성이 그동안 선진국이라든지 유럽 증시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변화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 자체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실적 하향 조정세가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대불확실성 완화 속에 그동안 코스피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실적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고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스피 추가 상승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단기 상승 목표치 어느 정도 전망하시나요? 네, 1차적으로는 2010포인트를 상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추세적인 상승세까지도 한번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2010을 보는 이유는 작년 고점부터 올해 저점까지 하락폭의 62% 되돌림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1차적인 관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2010포인트 돌파 시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산적해 있는 대불확실성과 유가 하락세, 이번에 다시 $50를 하향 이탈했죠. 이런 유가 하락세 등 대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커질 경우 1950에서 1940포인트대에서는 좀 적극적인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가세하는 글로벌 유동성의 힘이 아마 좀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최근 흐름을 보면은 장중 등락 과정은 불가피합니다. 아직까지 기관의 매매 패턴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은 매수세가 대부분 비창 매수세고 기관은 여전히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종목별 그리고 코스피 흐름이 계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제 오늘과 같이 장중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경우 대형주가 강합니다. 따라서 IT, 자동차, 금융업종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시는 한편 3월부터 유럽발 유동성 확대가 시작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움직이면서 시크릿컬 업종들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익 개선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기계, 건설, 에너지 업종에 포인트를 맞추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수는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요, 이 IT, 자동차, 금융기계, 건설 쪽으로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이경민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단기 공략주와 중장기 공략주 확인하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요, 저희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추천하셨던 공략주 먼저 리뷰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대부분 자동차 부품주였습니다. 네. 예, 부품주였었고, 현대건설 제외하고. 근데 현대건설도 현대차가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자동차 건설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신 브레이크 보겠는데 오늘 최근에 이 종목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고요.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저점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 하면 브레이크 마찰제에서 세계적인 업체고요. 그리고 어떤 프리미엄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브레이크 페달을 교체할 때 상신 브레이크 걸로 교체해달라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회사고요. 꾸준한 교체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또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어느 한 해 좋았다가 나빠지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문사들도 이 종목을 꾸준하게 좀 편입을 하고 있고 조정도 많이 받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하기는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또 자동차 부품주가 굉장히 또 많이 빠진 그 자동차 부품 중견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 한일이어입니다. 한일이어도 최근에 조정 잘 받고 이제 점차적으로 오늘 3거래일째 지금 소폭이나 상승 중이고 또 추세를 좀 많이 전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좀 기업 분할을 했습니다. 서현과
함께 기업 분할 이후에 사업사, 그리고 또 지주사로 분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주사는 괜찮았었는데, 사업사가 오히려 뭐,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너무 낙폭이 심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다시 상승 추세 돌입하는 거 놓고 봤을 때 또 외국인 수급도 조금씩 뭐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서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크게 나쁘진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본질적 가치는 한 2만원 정도는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올랐고, 오늘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데, 우리 조금 기다렸다가 한 45,000원 근접시 한 46,000원에서 45,000원 사이에 그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 치고 가기는 좀 힘들고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대건설도 그런 국외 해외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가에 수주했던 그 부분들이 회계 인식이 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나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다른 대형 건설사에 비해서도 좀 안정적인 그룹사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정적인 로 좀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은 좀 우상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원대 중후반 잡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자동차 및 그런 가전의 어떤 고무를 생산하는 업체고, 또 가전용 플라스틱도 함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율이 또 거의 5대5로 같은 그런 수준으로서 한쪽이 좀 약간 주춤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 가전 쪽에서 자동차가 주춤하면 가전 쪽에서 좀 커버를 하는 그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동안 이 종목이 좀 못 갔었던 게 좀 유통 물량이 부족했었는데, 대표가 좀 블록딜로, 기관들에 좀 물량을 좀 많이 시장으로 좀 처분을 하면서 유동성 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한 상태고요. 지금 주가는 저점 대비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 종목도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고요. PER 따져봐도 지금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700원 밑에서는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과감하게 7,8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오늘 장에서는 단기 공략주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하던데, 첫 번째 종목 먼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단기로 봐도 좋고요. 네. 중장기로 봐도 괜찮은 그런 종목들, 그냥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좀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MC넥스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차트상 보시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올라온 상태라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요즘에 그 추세가 오른 종목이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종목은 지금 오르긴 했지만 오른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 올해 그 실적 대비해서는 더 갈 여지가 많다. 그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휴대폰 및 자동차용 카메라 그 모듈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은 현재 휴대폰과 자동차 부분이 8대2 정도로 휴대폰 쪽이 좀 절대적인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지금 전차적으로 자동차 쪽 그런 센서라든가 그 모듈, 그 블랙박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 카메라, 그리고 또 운전자 졸음인식 카메라 등 제품 라인이 굉장히 좀 다변화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실적 성장세 감안했을 경우 올해 목표했던 매출 5,300억 원은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연초에 그 기업들이 어떤 목표로 하는 그 매출을 많이 발표를 하는데, 동사는 거의 유일하게 그 매출에 작년에도 좀 맞춰왔고요. 올해도
지금 3분기, 4분기에 그런 실적 감안했을 때는 뭐, 그렇게 무리한 그 매출 달성 구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분기별로 지금 50억 정도 순이익이 좀 3분기, 작년도 3분기, 4분기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그냥 간다고 하면, 뭐 200억 이상의 순이익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걸 따져봤을 때, 현재 뭐 예상 PR은 뭐 7배도 안 되는, 그런, 많이 오르긴 했지만, 7배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24,000 이하는 좀 싸다고, 말씀을 드리고, 24,000 이하에서는 분할로 매수에 가담하시면, 목표 주가는 24,000 기준에서 한 30% 올라간 32,000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뭐 21선 뭐 이탈을 하거나 했을 때, 이거 팔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오늘 뭐 잘 빠져주네요. 미원화학이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좀 올라갈까봐 좀 노심초사했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계면활성제하고 분황 그리고 좀 황산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저는 뭐 식품 비료 그런 그 분황 및 황산이라는 게 식품 그리고 비료 세제 뭐 정밀화학 자동차 그리고 또 PCB 그 연성 혈액판 뭐 도금할 때 그럴 때 뭐 쓰이는 굉장히 좀 쓰임새가 다양한 그런 정밀 화학 제품입니다. 이 회사는 좀 꾸준하게 계속해서 좀 수익을 내왔었기 때문에 거의 뭐 적자가 난 적이 설립 후에 거의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이 부채 비율은 28%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은 무려 2,800% 달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지금 뭐 차트 보시면 뭐 1년에 거의 뭐 2년 가까이 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서서히 거래가 좀 실리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한 게 좀 그런 좀 약점인데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어떤 뭐 적극적인 그런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런 무증 같은 거 이런 것도 발표를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뭐 실적 안정성 그런 것 좀 감안했을 경우 지금 좀 조정받는 게 최근에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의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오히려 이거를 좀 기회로 삼으셔서 일단 뭐 이 종목 그냥 4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밑에서는 그냥 싸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히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그냥 목표 주가는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종목도 좀 굉장히 생소한 종목일 겁니다. 제가 좀 종목에서 여러분 잘 안 하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고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파세코라는 종목인데 잘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게 뭐 캠핑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석유 스토브 그런 야외에서 쓰는 그리고 또 연소기기 그리고 뭐 제습기, 주방용 후드 그런 뭐 생활 가전기기 뭐 제조 업체고요. 캠핑 시장이 좀 급성장하면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세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뭐 내수 쪽으로 좀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내수를 좀 굉장히 좀 강화를 하면서 홈쇼핑 등 그런 판매처는 굉장히 다양화되었고 굉장히 좀 탄탄하게 매출이 좀 그 전만 해도 좀 계절적 변동이 심했었는데 이제는 그 변동성을 좀 줄이고 매출이 좀 꾸준하게 좀 나오는 분기별 꾸준한 그런 기업으로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좀 탈바꿈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뭐 주방용 후드 쪽이 그 시스템 주방용 후드 시스템 쪽이 좀 큰 폭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차트상으로 좀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뭐 최근 우상향 구간에 좀 진입을 했고요. 뭐 가격대도 그렇게 뭐 비싸건 하진 않습니다. 현재 구간은 비싸진 않고 한 6,400원 정도면 뭐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가 보실 만한 그런 구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한 8,0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역시 마찬가지로 좀 생소한 종목인데요. 지금 5장 들어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예, 금호엔텔이라는 종목입니다. 금호엔텔. 많이 뛰고 있네요. 한 5% 정도 예, 지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지금, 보시면 지금 출연하기 전에 갑자기 또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게 이 종목도 박스권 돌파해 준 종목이 또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국내 자동차용 부직포 점유율 1위 업체고요. 뭐 방한 복미 뭐 완충제형 폴리우레탄 폼 사업 그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폴리우레탄 폼이라는 게 디젤 차량의 어떤 흡입제 그런 사용되고 그 부분이 최근에 뭐 디젤 차량들이 좀 많이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연비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근데 디젤의 문제점은 그 소음인데 그 소음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흡입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성장세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매출은 뭐 꾸준히 뭐 증가 추세에 있고 아직 뭐 좀 약점이라고 하면 수익성이 좀 미흡하다는 점이고 그 부분이 아마 이쪽에서 좀 흡입제 쪽에서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주봉상으로는 여전히 좀 바닥권에 좀 있고요. 예, 주봉을 보시면 여전히 바닥권에 있고 상장이 많이 떨어지고 조정받고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부담 없는 자리고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지금 좀 오르긴 했지만 3,600원대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요. 손절가는 3,100원 말씀드리고 목표가 4,200원까지 한번 설정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NX와 파세코, 미원화학 그리고 금호NT까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현 멘토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좀 뵙는 것 같네요. 어제는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못 나왔던 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이 과연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움직일까? 이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그리스가 어떻게 해요? 4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예측이 되는 게 거의 그리스의 4개월 연장 끝나는 그 시점인 한 6월 정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불안감이 생기는 구간은 언제? 5월부터다. 자, 그러면 3월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4월 중순까지 시장이 괜찮은데 4월 중순부터 또 뭐가 있다? 1분기 실적 발표. 올해 한 해를 잡아주는 그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4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쉽사리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는 시장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무조건 3월까지 시장 잘 간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2000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게 3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걱정 없이 그냥 주식 웬만한 것만 사시면 다 오른다는 소리예요. 잘 대응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단타 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오늘 제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수익도 많이 난 종목들이 벌써 또 생겼어요. 잘만 따라오시면 이 방송 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잘 따라오시고 종목 같이 한번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보기 전에 번호 안내 잠깐 도와드리면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제가 이 방송 과연 언제까지 할까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작은 이벤트를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원래 내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문자 상담을 하시거나 어쨌든 문자로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총 100분께 100명입니다. 100명 뽑아가지고 100명 뽑아서 제가 2주 동안 무료로 VIP 문자 서비스 해드릴 겁니다. 들으셨죠? 내일부터 본격 안내 해드릴 건데요. 오늘까지 포함입니다.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돈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똑같이 해드립니다. 문자 대신 겹치면 안 돼요. 아셨죠? 100분 뽑습니다. 100분. 아셨죠? 꼭 참고하시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급 100점 좀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현대글로비스, LG디스플레이, 제일모직, SOL인데요. 하나씩 좀 볼게요. 궁금하신 종목들이 가득 차 있네요. 자,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가요? 좋습니다. 올해도 좋을까요? 좋습니다. 1월 달에 왜 주저앉았습니까? 2월 달에도 살짝 주저앉았어요. 2월 달에 안 그랬어요. 2월 달에 왜 그랬죠? 디램 가격이 빠지니까 그랬어요. 근데 디램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가요? 아니죠. 조정 나면서 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계속 잘 나옵니다. 그렇죠? 세계 2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또 실적이 계속 잘 나오게 되면 주가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47,000원에 샀는데 45,000원 가면은 무서워 그냥 팔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수급 좋습니다. 오늘장 수급 1위 종목입니다. 자, 더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5만원 가겠죠. 많이들 보여오고 계시죠? 차트 보겠습니다. 더 올라갈 건데 어디까지 갈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현재 5만원까지는 장담컨대 무조건 갑니다. 가요. 갈 거예요. 잘 보세요. 하이닉스는 차트 크게 보시죠. 이렇게 조정 나왔다 올라가고 조정 나왔다 올라가고 조정 나왔다 올라가고 또 조정 나왔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얘는 기다려주면 돼요. 좀 시간을 주세요. 얘도 할 일 많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좀 주시면 다시 이 자리에는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은 왜요? 실적은 또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가 좋아지니까 반도체 라인 증설 하잖아요. 그럼 가겠죠. 시간만 주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하자.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블록딜 이후에 주가가 야금야금 단계적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주가 포인트에서 현대글로비스가 더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겠죠. 자,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동차 판매가 문제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드려보죠. 현재 중국에서는 자동차 공장 짓기 출혈 경쟁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독일 유수업체들, 전 세계 업체들이 중국의 공장을 때려짓고 있어요. 돈이 안 벌려도 일단 때려짓고 있어요. 왜? 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사람이 많아지고 자동차 요즘 판매량 중국에서 많이 늘고 있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현대차 사요? 독일차 사요? 독일차 사요. 현대차가 판매량이 그렇게 안 는다고요. 그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판매량이 느는 건 맞는데 글로벌 자동차 유수업체들의 판매량이 느는 거 대비해서 증감률 대비해서 현대차의 판매량 증감률이 못 따라간다고요.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요. 현대기아차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최근에 재미가 없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건 그나마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평가 라인으로 올라가는 거지 막 크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재미없을 거예요. 당분간. 가도 올라갔다 또 빠지고 올라갔다 또 빠지고 글로비스는 근데 어쨌든 지배구조 이슈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어디까지 갈까?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느긋할 거예요. 얘는
굉장히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갈 겁니다. 그 포인트 기억하시고 오늘 수급 좋았다고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오늘 좀 올라가다 내려왔는데요. 오르려다 말았던 이유가 어제 애플이 아시겠지만 사상 최고 시총을 찍었습니다. 앱손 모바일이 2위죠. 2배가량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엄청나죠? 자, 올해도 실적 애플 대박입니다. 곧 뭐가 나오죠? iWatch도 나오고 그에 따라 LG 디스플레이도 애플 아이폰 판매 잘 되고 있고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성장과 같이 간다. 설마 애플이 LG 디스플레이를 버리는 날은 하한가를 가겠죠. 그런 날은 없을 건데 설마 그래도 리스크긴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엔터주 중에서 키이스트가 있는데 김수현 씨가 군대를 가면 하한가를 가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셨죠?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바닥 포인트에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수급이 오늘 들어오는 자리에서 차트를 같이 보시자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볼게요. 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조정 좀 나오고 난 이후마다 주가가 좀 상당히 잘 갑니다.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주가 포인트에서 좀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쫄 필요가 없다. 버텨야 된다. 신규적인 매수 접근도 내일 한 번 더 오른다면 가능한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일모직만 보겠습니다. 자, 제일모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좋은 자리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삼성 SDS도 나쁘지 않다. 근데 제일모직이 참 자리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참 좋아 보이는데 정말 갔어요. 자, 삼성 관련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1분기 안으로 담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분기 안으로. 참 말씀드린 대로 요즘 잘 가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82년 개띠가 3제가 작년에 끝났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믿지는 않아요. 제 82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죠. 34살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 1분기 쫙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분기 안으로 담았는데 왜 1분기 안으로 담아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냐면 5월 달에 삼성 SDS 뭐죠? 특수관계 지분 풀립니다. 6월에 제일모직 풀립니다. 비싸야지 제대로 먹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3월 안으로 좀 담아줘야 된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보시고 수급 좋아서요. 흔들리지 마시고 이 상태로라면 전고점 17만 9,500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잘 지켜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상담을 잠깐 도와드릴게요. 대우 인터내셔널, 네, 2231님 3만원에 너무 빠진다고 말씀드리는데 볼게요. 자, 3만원에 샀는데 1,500원 빠졌네요. 많이 빠졌나? 볼게요.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대우인터 오늘 뭐 악재 떴나요? 왜 이렇게 밀리지? 저도 몰라서 보는 겁니다. 선물 상자 전달로 빠졌나요? 너무 많이 선물을 줬나? 없어요. 딱히.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양매도 나오네요. 외인가 기관들 좀 매도세가 좀 심하네요. 최근 들어 상황을 보니까 들어오던 기관들의 흐름 자체에서 보자면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상황에서 매도세가 좀 잡히네요. 재미가 없네요. 기관들이. 오늘 양매도가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한쪽만 팔아면 버텼을 텐데 양쪽에서 다 갖다 던져버리니까 주가가 힘이 없어요. 근데 모멘텀은 분명히 있죠. 네. 미얀마 가스전 모멘텀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내일 빠져도 다시 올라갈 자리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성장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실적이랑. 그래서 버티셔야 됩니다. 비중은 20%에서 더 이상 늘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목이 마음에 안 드시면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가요. 손해 안 보시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정리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지바이오 보겠습니다. 8193님 이지바이오 6,800원 보겠습니다. 자, 6,800원 요즘 잘 가네요. 요즘에 뭐가 잘 가죠? 닭고기도 잘 가요. 사료도 잘 갑니다. 왜 잘 가고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란 값이요. 요즘에 엄청 비싸요. 그리고
육개 가격도요, 많이 올랐어요. 작년 같지가 않아요. 작년에 막 닭고기 가격 막 떨어진다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작년 말부터 이제 관련주들이 가는 거예요. 이지바이오가 볼게요. 이지바이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할인 보죠. 할인은 뭐 STX 이슈가 있긴 하지만 왜 이렇게 좀 늦네요. 자, 할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졌네요. 네. 그렇죠? 할인 보세요. 차트 떴네요. 많이 올라가죠. 네. 자, 이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가 현재 구간대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손실을 보면서 정리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올해 들어서 닭고기 관련주들 이제 겨울 지났죠? 조류독감 빠이빠이입니다. 항상 조류독감 터지면 그때 주가가 제일 쌌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지바이오 얼마까지 갈 수 있다? 6,800원이죠? 6,200원입니다. 7,000원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조정 거치면서 갑니다. 단박에 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리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AS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코라홀딩스가 11%가 또 됐어요. 10% 이상 종목이 또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광동제약을 매도 처리해드렸는데 한 17%, 10몇 프로 먹었죠? 14% 먹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코라홀딩스가 됐네요. 원익 IPS 말씀드린 대로 결국 실적 나오고 주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AS를 하나 더 있어요. 국순당 볼게요. 자, 국순당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가 종가에 딱 맞는데 국순당은 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80억 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됐다? 3,400억 될 거다. 국순당의 시가총액은 1,100억인데 이게 이슈죠. 기다려 볼게요. 가장 최근에 추천했잖아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자, AS를 해보죠. 코라홀딩스하고 원익 IPS 두 개만 하겠습니다. 자, 코라홀딩스가 주가가 계속 갑니다. 정말 완전 바닥에서 저희가 굉장히 잘 잡았어요. 그렇죠? 네, 잘 잡았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포인트가 분명히 있죠. 오늘 잘 갑니다. 잘 가고 있어요. 얼마까지 더 갈까? 지금 이제 수익이 11%가 넘어갔는데 얼마나 더 먹고 팔아야 될까? 이게 문제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요. 저희 여기서 잡았잖아요. 정말 타이밍 죽였어요. 제가 봐도. 그렇죠? 정말 잘 잡았어요. 자, 코라홀딩스가 왜 이렇게 올라갔죠? 아시죠?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CKD 신모델 트럭 잘 팔려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튀어 올라갑니다. 기관들 눈치가 빠르죠. 원래 항상. 아이고 죄송해요. 올려봅시다. 눈치가 빨라요. 저도 기관이 매수하는 거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 보고 들어갔잖아요. 저희. 주가 튀어 올라갑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의 수급 마저 체크해보자면 오늘 기관 56,000주. 외인은 살짝 팔지만 기관 매수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네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기관 매도가 나오면 제가 정리하겠지만은 당장으로서는 흔들릴 필요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원익 IPS 보겠습니다. 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2,000원 저희가 종가로 잡았어요. 그리고 빠져도 걱정하지 말고 실적 나올 때까지만 지켜보자. 실적이 어제 나왔습니다. 볼게요. 차트 볼게요. 자, 실적 어제 나왔는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튀어 올라갔어요. 바로 5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튀어 올라가는 자리다. 자, 실적 4분기 예측대로 나왔습니다. 자, 올해가 문제죠. 올해 1분기 때 삼성의 17라인 돈 들어옵니다. 자, 1분기 실적 어떻게 될까요? 또 사상 최대의 1분기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삼성 라인 투자 보셔야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다른 방송에서 원익 IPS 상담들 하시던데 단가 12,000원 하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자세하게 더 잘합니다. 그렇죠? 잘만 따라오세요. 제가 돈 벌어드리는데 해줘요. 잘 좀 따라오세요. 야금야금 제가 진짜 양심적으로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만 팔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 종목은요. 아시는 거죠? SM 보겠습니다. 자, SM은 제가 간혹 가지고 나옵니다. 간혹 가지고 나와요. 네. SM은 정말 자주 갖고 나오고 자주 수익을 내고 그래요. 손절 신적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수익은 내고 나왔습니다.
자, SM 볼게요. 이슈가 뭐냐? 이거 같아요. 자, 올해 신인 그룹 2팀이 나옵니다. 관심이 좀 필요하고요. YG 엔터보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애들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올해부터 실적이 굉장히 좀 안정화될 겁니다. 작년에는요, 너무 이슈가 많았어요. 여기저기 터졌고, 작년에 안타까운 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죽어 있어서 실적이 다 죽어버렸는데,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도 많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M에서 자꾸 애들이 도망가는 걸 이제 막았죠. 중국에다가 어떻게 해요?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쵸? 중국에서 확실하게 이제 회사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막아버렸어요. 도망 못 가요. 도망가면 안 되죠. 나쁜 애들. 네, 그러면 안 돼요. SM 투자하신 분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상승을 하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오늘 항상 그렇지만 종가로 갑니다. 목표가는 죄송하지만 이 방송에서만 제가 항상 정리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손절가는 31,0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터치할 경우엔 바로 손절을 쳐버립니다. 그거는 항상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SM까지 말씀을 드려봤고 내일도 상황 보고 종목을 드리던가 말던가 하시고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은 또 추첨을 통해서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는 막판 뒷심이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장중 고가였죠. 1980선 터치가 됐었는데 현재는 1976선에서의 등락 이어집니다. 반면 코스닥은 흐름이 좋아요. 계속해서 620선 지지가 나옵니다. 621선에서의 흐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IT 부품주 애플과 관련한 흐름들 좋았는데 그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셀트리온의 부진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조금 밀리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또 그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유통 쪽 흐름이 좋아요. 4% 이상 올라가고 있네요. 자, 오늘 장 정리도 여러분들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성공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이어지는 서울경제TV 프로그램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